업무무관 자산 이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업무무관 자산 이자의 의의가 있죠. 법인이 업무무관 자산을 보유한다.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보유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한다는 겁니다. 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다. 그럼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한다는 겁니다. 즉 이는 차입금, 법인이 자금을 차입해서 업무하고 무관하게 자산을 취득한다.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취득 자금을 대여한다. 이 무주택 종업원이 있죠.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 취득 자금을 대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직원이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자금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무이자로 빌려줄 수도 있고 한 5% 정도 이자율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 취득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거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어차피 직원은 법인과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법인 업무와 관련이 없죠. 법인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업무무관입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이게 대여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이다. 즉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가 있죠.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이 있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업무 제외한다는 겁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자입니다. 즉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런 이 부동산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예기간 법인이 건물 취득했다. 그러면은 그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직접 빨리 건물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동안 좀 약간 시간을 좀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업무무관 부동산 2번 보면 유예기간 중에 해당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법인이 건물을 사가지고 회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겠죠. 그런 경우 지급이자 법인이 그 이자 비용 있죠. 그 지급이자 이자 비용하고 지급이자 같은 겁니다.
그럼 이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유예기간 중에 매각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할까지 기간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험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예기간이 뭐 2년, 5년 이런 거는 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업무무관 동산이죠. 서화, 골동품 전부 업무와 무관한 겁니다. 법인이 보유한 서화, 골동품 이건 다 업무무관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기타 이하 유사한 자산입니다. 이거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봐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죠. 특수관계인 대표적인 게 직원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러면 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인정이자 규정 있죠. 인정이자 규정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두 개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인정이자 입금 산입 이 두 개를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나왔다. 그러면은 두 개를 항상 생각하세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인정이자 입금 산입 이거 두 개를 반드시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란 명칭 이하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명칭 그러니까 장부에 뭐라고 써졌는지 그런 거는 상관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특수관계인 항상 이게 고려할 게 뭐예요?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인한테 자금을 대여했다. 회사 사장이라든지 회사 뭐 과장, 종업원들한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입금 산입, 인정이자 계산해서 입금 산입한다라는 겁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회계상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이 실제 있지만 용도 불분명해서 회계 처리상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지출금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회계상 가지급금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세법상이죠.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에 대한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계정 과목에 상관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관계가 없다라는 그러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했다 이런 경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고려할 게 뭐예요? 특수관계 있는 자한테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그리고 인정이자 입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죠. 여기 보시면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자기가 뺏어 쓴다. 그런 경우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 중단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 특수 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은 대손 중단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특수관계에 대한 매출채권 있죠? 이건 업무와 관련이 있죠? 매출채권은 말 그대로 자기가 당해 법인이 상품, 제품을 팔아가지고 생긴 채권입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당연히 있겠죠? 이 법인이 금융업을 한다. 그러면 돈 빌려주는 게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인이 제조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업무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에 대한 매출채권은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손 중단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이 채권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업무 관련성이 없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즉 특수관계에 대한 매출채권이다. 그런 경우 이 대손 중단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 반다라는 겁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이 있죠. 대여금은 물론 채권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를 받는 경우 이 경우도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 한다는 겁니다. 특수 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 이자를 받는 경우 이 경우도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인정이자 같은 경우는 적정 이자 받는다. 그러면은 뭐예요? 인정 이자 입금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은 적정 이자를 받는다. 특수관계인한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적정 이자, 세법상 적정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적정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인정 이자 입금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는 적정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이 송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업무무관 자산 이자 송금 불산입 있죠? 법인의 지급 이자에서 차액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자산 적수 플러스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적수 해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차액금 적수 있죠? 이거는 법인 자산 적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차피 여기 이 부분이 지급이자이기 때문에 이 분모도 차액금 적수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법인의 총 자산 적수 이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보시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한테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입니다. 그럼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외상 매출한다. 그러면 대금을 회수해야겠죠? 대금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출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수가 지연되는 겁니다. 이 외상 매출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 대체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된다.
소비대차입니다. 소비대차. 그래가지고 대여금. 이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돼가지고 대여금으로 바뀐다. 매출채권이 대여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대여금으로 바뀐다. 그럼 이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된다. 그리고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볼 게 특수관계인인가 일단 보고 그 특수관계인이 발생한 매출채권이다. 그러면 일단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니죠. 처음엔 발생한 매출채권이기 때문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다만 이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돼 가지고 소비대차로 전환돼 가지고 대여금이다. 그러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온다. 다만 그 특수관계인이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항상 시험에 볼 때는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보시면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러면은 이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애매하죠. 법인 시설, 해외 현지 법인, 시설 및 운영 자금을 대여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 법인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 대여액이 이 내국 법인의 영업 활동과 관련됐다. 그런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걸 그러니까 항상 시험 볼 때는 이걸 봐야겠죠. 내국 법인의 영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 내국 법인의 영업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한다. 그런 경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2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 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금액은 당연히 이거는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임원, 직원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이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런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입금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도 적용하고 인정이자 입금 산입 규정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인정이자 규정은 부당이익 계산 부인 보시면 나옵니다. 인정이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인정이자는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인이 이 직원들한테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가 빈번히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예를 보시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2억 원을 빌려가지고 그 2억 원을 대표이사한테 무이자로 되어 있다. 오, 이거 보세요. 원래는 5%, 연이자율 5%로 대표이사가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려면 연이자율 5%를 적용해가지고 자금을 차입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일단 2억 원을 5%로 빌려가지고 대표이사한테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와, 이러면은 대표이사만 이익을 엄청 얻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인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익 규정 이걸 적용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업무무관 자산이자 계산식이 나오죠. 이 송금 불산입액은 일단 회사의 지급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급이자는 송금 불산입된 금액을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입금은 명목 요하에 상관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그리고 이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자산 적수 플러스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적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볼 때 중요한 게 여기가 지급이자죠. 그리고 이 차입금 적수 분모는 차입금 적수입니다. 이게 뭐 법인의 총 자산 적수가 아닙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이 위에가 업무무관 자산 적수죠. 그러니까 밑에 분모도 법인의 총 자산 적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차입금 적수입니다. 차입금 적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 이계잖아. 이 총 차입금 있죠? 총 차입금은 업무무관 자산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업무무관 자산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합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즉 업무무관 자산을 7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이자나 총 차입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7월 1일에 업무무관 자산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이 차입금 적수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이게 아닙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입금 적수에서는 선순위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대상이 된 차입금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미 송금 불산입 된 거 있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그 다음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이미 송금 불산입 된 거는 또 한 번 송금 불산입하면 안 되겠죠? 이중으로 송금 부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뺍니다. 다 빼고 나머지 차입금 적수에 대해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을 구한다는 겁니다. 각주 보시면 분모의 차입금 적수를 적용하는 경우는 이유는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여기 분모 있죠? 차입금 적수 적용하는 이유입니다.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의 자금을 대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법인의 분모는 법인의 자산 총액 적수가 아닌 차입금 적수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율 산입입니다. 초율 산입 그리고 회수한다는 제한다. 말일 불산입. 적수 계산은 뭐라고요? 적수 계산 초율 산입 말일 불산입. 여기 보시면 2019년 2월 1일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1억 원이다. 그럼 2월 1일부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365에서 30일 뺀 334일이죠.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적수 계산은 334일을 곱한다는 겁니다. 이 적수 계산 시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초일은 산입하고 대여금 상환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적용한다는 거죠. 365에서 31일,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31일을 뺀 334를 곱해가지고 적수를 권하는 겁니다. 이 적수, 보시면 적수로 하면 매일 밤 12시 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초일을 산입해야겠죠. 매일 밤 12시 잔액을 합한 금액이다. 2월 1일에 돈을 빌려주면 2월 1일 밤 12시에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산하고 돈이 상환되는 날은 잔액이 0원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적수 계산 시 다음 금액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차입금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차입금 적수에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입금 적수 계산 시 제외한 것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죠. 내국법인이 기업 구매 자금 대출에 의해서 차입한 금액. 이거 중요하죠? 기업 구매 자금 대출. 이거는 원래 기업이 어음 있죠? 어음을 수취했습니다. 어음을 원래 물건을 팔고 어음을 수취했죠. 근데 이 어음 같은 경우는 거래 상대방이 그 지급기한에 대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거래 상대방이 막 부도났다 그러면은 연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거래처가 대금 지급 못하면은 그 연관된 업체 있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어음을 계속 주고받아요.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자기가 받은 어음을 또 다른 상대방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어음을 계속 대금을 결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업체가 부도가 발생하면은 다른 업체도 연쇄 부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기업 구매 자금 대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물건을 현금 어음 거래 있죠? 기업 간 상거래 어음 거래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업 구매 자금 대출 도입했다.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하는 기업 있죠? 이 사람이 어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구입한 기업이 어음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금을 융자받는 겁니다. 이 금융업체 있죠?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가지고 납품업체에 결제한다. 그러면 이 구매기업은 융자금이 있죠? 이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겠죠? 이거를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업 구매자금 대출에 의해서 차입한 금액 있죠? 이거는 이 차입금 적수에서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입니다. 이 특수관계에 대해서 대표이사 있죠? 대표이사한테 가지급금도 있고 또 가수금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상계한다는 겁니다. 동일에 대해서 대부분 동일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도 있고 뭐 또 다른 특수관계는 있겠죠. 어쨌든 대표적인 게 대표이사입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기한 금액으로 한다. 대표이사가 돈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돈을 또 법인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상기한다라는 겁니다. 업무무관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즉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업무무관 자산이 있다. 그런 경우는 시가 초과액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 업무무관 자산 취득가액은 시가 초과액도 포함한다. 그만큼 세자를 가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 업무무관 자산이 시가가 5억인데 취득가는 10억이다. 그런 경우 10억 이 분모에는 10억을 중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지급이자 송금 불살되는 금액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지급이자 송금 불살되는 금액도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수관계에 대한 가지입금 적수계산 시 동일에 대한 가지입금과 가수금은 상기한다고 했죠. 다만 동일에 대한 가지입금과 가수금 발생 시에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상환하고 이자율은 몇 프로 이렇게 계약서가 따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예를 보시면
대표이사 그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10억이 있고 또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 5억이 있다. 그리고 상환기간 및 이자료에 대한 약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계하는 거죠. 10억 원에서 5억 원 뺀 5억 원만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온다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갑법인은 업무무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당해 업무무관 자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산이다. 그럼 보시면 지급이자가 1,796만원, 차입금 적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 적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급이자 일단 1,796만원 적용하고 차입금 적수 있죠. 차입금 적수 7929 적용하고 업무무관 자산 적수 여기 있죠. 분모 이거 적용해가지고 업무무관 자산 관련 이자 지급자 송금 불산임액은 362만 0434죠. 네. 그리고 송금 불산입 기타 사이 유출로 세무조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지급이자의 범위입니다.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금융업 할인료 금융업 할인료입니다.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상업어음 할인액 돈을 빌린 것과 관련된 것은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미지급이자 금융리스조정 이자 상당액 사채 할인 발행차금 상각액 어차피 사채 발행하는 이유가 돈을 끌어올려고 발행한 거죠. 근데 이제 사채 할인 발행차금 상각액이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지급이자에 포함됩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가치 할인차금 상각액 있죠. 이거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채 할인 발행차금 상각액 이거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현재 가치 할인차금 상각액 이거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도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어음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고 상업어음 할인료 있죠. 이거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차피 상업어음은 자체가 물건을 팔고 발생한 거기 때문에 돈을 빌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가지급금에 제출되는 것 이거는 이거죠.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 되어 있다.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자한다.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과 상여금. 소득세법 보시면 미지급 소득 있죠. 회사가 좀 돈이 없어가지고 월급을 안 주는 경우 이런 경우 그 원천 지급 시기 의제라 해가지고 이 법인이 소득세를 일단 징수해가지고 법인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그러면은 이때 이 가지급금이 발생하죠. 법인이 종업원의 그 소득세를 일단 자기 돈으로 납부하는 법인 돈으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실제로 각주 보세요.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대해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법인은 월급,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인이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원천징수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금으로 국가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 회사 자금 있죠? 원천징수에 대한 회사의 대납액은 불가피하게 회사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무관 가지급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 있죠? 우리사주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취득 자금,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무관 가지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퇴직금, 전환금. 그 다음에 보시면 사위 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해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금으로 계상한 금액. 이 앞에 보시면 사위 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해서 상여로 처분하는 규정이 있죠. 그러면 이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이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금으로 계산한 경우 이걸 업무무관 가지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사용에 대한 월정액 급여액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여의 가불금, 그 다음에 사용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 이건 외워야 되겠죠. 사용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또는 사용인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이거는 업무무관 가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이거죠. 무주택 정호원에 대해서 국민주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업무무관 가지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차입금 잔액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차입금 적수 계산입니다. 문제의 지급 이자만 주어지고 차입금 잔액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차입금 적수 계산 시 365를 곱한다는 겁니다. 1억 원을 대여하고 73일 후 상환한 경우 지급이자 보시면 1억 원 되어 있죠? 1억 원 그리고 73일 연이자율 5% 해가지고 지급자 100만 원입니다. 근데 차입금 적수는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 지급 이자만 주어지고 차입금 잔액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이게 시험에 나오죠? 2차에 나옵니다. 그런 경우 지급이자 100만 원 그리고 5% 나누고 365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